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0일 새벽입니다. 1시가 넘었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매우 슬픈 뉴스인데 어제 오후 늦게부터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조금 전에 경찰 당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숨진 채로 발견을 했습니다. 북악산에 있는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오후 5시 17분쯤에 박 시장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5시 30분부터 전개했어요. 그래서 기동대 경찰관 한 500여 명, 소방대원 한 150여 명, 또 수색견 8마리, 드론 3대를 투입해가지고 9시 30분까지 1차 수색 작업을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밤 10시 30분부터 2차 수색 작업을 대대적으로 한 결과 이 박원순 시장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박 시장이 공간을 아침 10시 40분경에 출발한 이후에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53분경 와룡공원에 있는 CCTV에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고, 박 시장의 통화 내역 그리고 위치를 조회한 결과 오후 2시 42분에 와룡공원에서 지인과 통화를 했고, 4시쯤에 성북구에 있는 북악산에 있는 북악골프 연습장에서 위치 신호가 끊긴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유서 그야말로 딸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서 내용이 이제 경찰에서 당연히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갈 것이고, 그 이제 사망 원인도 거기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유추를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경찰 당국에서 또 유가족들이 이 유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할지 안 할지 이제 이것은 별도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박원순 시장의 이런 비보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특히 여권에서는 청와대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이 후속 보도들을 접하고 있고,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이 박원순 시장의 실종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국정 상황실의 중심이 돼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이죠. 10일 날 예정돼 있던 중요한 당정회의 부동산 관련 본래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대신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그동안의 당정 협의 내용을 이제 예정대로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번 사건 이제 구체적인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 이제 어제 그제가 됐죠. 오늘 이제 10일이니까 8일 날 오후에 8일 날 박원순 시장의 여성 비서가 변호인하고 함께 관할 경찰청에 와서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것을 고소를 했다. 이 변호사하고 고소장까지 써갖고 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 박원순 시장이 보내준 여러 가지 메시지 또 사진들 이런 내용까지 증거물로 이 여성이 여 비서가 경찰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언론에 알려진 바를 보면 본인 말고서도 성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이미 사직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빨리 치료를 위해서는
이거를 신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서 경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투 사건, 그동안에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그동안 충격을 많이 겪었죠. 맨 처음으로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운명이 달라진 것이죠. 최근에 상을 당했는데도 상해 온 조화를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이 과연 미투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조화를 보낸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진 바 있고, 또 오거돈 부산시장도 최근에 이러한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사고 시장이 됐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이 박 시장이 이렇게 미투 사건으로 생명까지 끊은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박원순 시장은 그야말로 서울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성희롱을 당한 여성 편에 섰던 대표적인 국내 인권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본인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었는데, 그런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첫 성희롱 소송을 승소로 이끈 여성 변호사,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결정적인 계기는 이 박원순 시장이 여성 인권 변호사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결국은 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법률 소송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우조교 성희롱 사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러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겼고, 이 성희롱의 개념이 실정법에 도입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도 박원순 시장이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사건 변호인 자격으로 이 여연이 주관하는 제10회 올해의 여성 운동상도 받았고요. 그 상급을 이 여연에 기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직접 소개란까지도 이러한 본인의 인권 변호사 변호 활동을 하나의 큰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년 11월에는 국제 돌봄 엑스포에 참석해가지고 저는 페미니스트라 3년 전 82년생 김지영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절망감이 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육아 돌봄은 오로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여성의 부담, 공공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래서 이 2011년도에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에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사람이 바로 박원순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와닿는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요. 이 박원순 시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실종됐다는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엉뚱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백기를 드는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본인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그런 꽃바구니라든가 이러한 격려의 그런 카드 이런 것을 페이북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과연 이 판에 추미애가 그런 그 내용을 갖다가 페이북에 올리는 것이 도대체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지금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더군다나 아들 영상과 관련해서도 이 군대 미복귀 문제 발생이 많으니까 올렸다가 내리고 또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랬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권 안에서 그야말로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 본인이
지금 지휘한 것이 이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틀렸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상당히 크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받은 그러한 이 편지, 격려의 메시지 이런 거를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추미애 장관의 장관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 그야말로 그 메시지도 올려놓고 있고 거기에 또 사진까지 다 올려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이 심대하다. 이런 거를 하루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순간 제 방송을 보시면 바로 삭제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비보를 들으면서 전달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